사랑이란 무엇일까? 뭐? 너 또 안 먹었어? 뭐? 나 먹어야 될 거 있어? 약! 너 약 먹을 시간 지난 것 같아서. 아니 잠깐. 나는 아주 진지하게 사랑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었어. 가지마. 가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으면 이해할 거야. 또 뭔데? 뭐에 영향을 받은 거야? 일본 역사상 가장 사랑에 빠진 여성에 어울리는 사람을 알게 됐지 뭐야? 어? 그 여성의 이름은 바로 아베 사다. 몰라. 아베 미카. 스탑. 그거 말하면 유튜브 채널이 폭발할지도 몰라. 뭐 아베 사다도 그분과 같은 청소년 이용 불가에 해당하긴 하지. 그래서 누군데? 진짜 그보다 다뤄도 되는 거야? 뭐 적절히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천천히 이야기해보자고. 과거 일본에 사랑에 불타 사랑의 인생을 전부 태워버린 사랑으로 일본 역사에 이름을 남긴 여성이 있었어. 그 이름은 바로 아베 사다. 뭐 대단하네. 그래서 그 아베 사다가 뭘 했는데? 그럼 순차적으로 그녀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우선 아베 사다는 메이지 38년 1905년 5월 28일에 도쿄 칸다 근처에서 유서 깊은 다다미 상점을 운영하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어. 이때 아베 사다의 부모님은 총 8명의 아이를 가졌는데 시대가 시대인지라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도 있었고 다른 집안에 양자가 된 애들도 있었지. 이런 집안의 아베 사다는 막내딸로 3명의 오빠, 언니와 함께 자랐어. 부모님은 아무래도 막내딸인 아베 사다를 상당히 아꼈어. 그래서 샤미셴 같은 것도 배울 기회를 주고 항상 깔끔한 새 기모노를 입혔지. 아베 사다는 이런 새 기모노가 굉장히 잘 어울려서 근처에선 부잣집 미인 아가씨로 유명했었어. 꽤 행복한 가정 아니야?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버려. 아베 사다가 15살 때 말이야. 한 대학생이 아베 사다의 집에 놀러와서 아베 사다와 놀아주었나봐. 근데 앞서 말했듯 아베 사다가 소문이 날 정도로 미인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지 결국 대학생이 선을 넘어버려. 뭐? 15살인데? 이때 아베 사다는 억지로 처음을 빼앗겨버렸어. 억지로? 마지막까지? 그거 범죄잖아. 그렇지. 출혈이 날 정도여서 아베 사다는 바로 부모님께 상담했어. 물론 부모님은 경로했고 아베 사다의 어머니가 직접 대학생 집까지 돌격했어. 근데 대학생이 참 웃긴 놈인데 반성하긴커녕 자긴 안 했다고 계속 부정했어. 그래서 결국 이 일은 흐지부지 끝나버려. 뭐? 경찰은 뭐 했길래? 당시 시대가 시대라서 그런지 여성의 인권이 낮아서 그런지 경찰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나봐. 정말 충격적인 일이지만 역시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아베 사다 본인이었지. 나는 더럽혀졌어 라는 생각에 빠졌나봐. 이런 몸으론 신부가 될 수 없어 라면서 말이지. 아베 사다의 어머니는 이런 딸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딸이 좋아할 만한 여러 물건을 사 선물로 주었어. 근데 오히려 이 행동은 아베 사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버려. 사람은 가만히 혼자 둬야 할 때가 있긴 하지. 뭐 아무튼 아베 사다의 어머니는 그래도 계속 딸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지. 딸이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리도록 16살에게 좀 많을 정도의 돈을 쥐어줘 버려. 이런 큰 돈을 가지게 된 아베 사다는 불량해져 버렸어. 근처의 평가가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거야. 아베 사다는 근처 양아치들의 누님이 됐어. 어릴 적에는 예쁘고 밝은 성격 덕분에 명문가 미인 아가씨로 유명했던 아베 사다가 이제는 불량아로 근처에 명성을 펼치기 시작한 거지. 그건 그거대로 대단하네. 이런 악명은 당연히 아베 사다의 아버지에게도 들렸고 아버지는 아베 사다를 크게 혼냈어. 그래도 아베 사다는 변하지 않아. 결국 아버지는 아베 사다를 1년 정도 집에 감금해버려. 뭐 딸이 소중했으니까 그랬겠지? 아마 딸에 관심이 없었으면 그냥 뒀겠지. 하지만 이 처벌은 그리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어. 1년 동안 감금되었지만 아베 사다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남자를 갈아치우면서 방황했어. 이런 모습의 아버지는 다시 한번 경로해서
폭발해버려. 그렇게 남자가 좋으면 게이샤나 해! 이렇게 아버지는 아베사다를 가게에 팔아버려. 게이샤, 일본의 기생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지. 아버지가 딸을 판 거야? 그렇지. 아버지는 아베사다가 조금 고생하면 반성하고선 싹싹 빌면서 집에 돌아오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아니, 그러길 바랬던 것 같아. 하지만 그 지역에서 불량아들의 누님으로 유명했던 아베사다는 아버지에게도 머리를 굽히고 싶지 않았나봐. 아베사다는 진짜 게이샤의 길을 걷기 시작해. 게이샤는 술자리에서 춤과 노래를 제공하는 직업으로 매춘부는 아니었어. 오히려 일반 여성보다 대우받는 가수 같은 여성의 하나의 직업이었지. 다만 직업 특성상 매춘부와 경계선이 애매하긴 했어.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게이샤로서 명성에 따라서 주변의 대우가 상당히 다른 직업이었다고 해. 그리고 이 당시 게이샤는 밤일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나봐. 아베사다는 이런 밤일을 하는 건 꺼려서 가게에서 도망치는 일도 있었어. 하지만 계속해서 게이샤의 길을 걸었지. 그렇게 아베사다는 유명한 게이샤가 되었지. 근데 유명해진 게 마냥 좋지는 않았어. 단골 고객 중 몇 명은 게이샤를 그만두고 나랑 결혼해달라면서 아베사다에게 민폐를 끼치곤 했지. 어딜 가나 어느 시대든 그런 사람은 있었나 보네. 아베사다는 이런 일을 피해서 유명해지고서도 지역을 바꿔가며 여러 가게를 돌아다녔어. 근데 이렇게 가게를 바꿔가면서 일한다는 건 그 가게에서 자기가 쌓아 올린 걸 내려놓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떨 때는 낮은 위치에서 일했고 고생도 꽤나 했던 것 같아. 물론 아베사다는 게이샤의 길만 고집한 건 아니었어. 일반 가게에서 단순 접객일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성격이 맞지 않아서 다시 게이샤로 돌아가곤 했지. 뭐 그쪽 일이 큰 돈을 벌긴 하겠지? 그렇겠지? 게다가 아베사다는 미인이라서 그런지 고급스러운 가게에 취직이 가능했던 게 한몫했다고 봐. 아베사다가 이렇게 여러 가게를 돌고 있을 때 한 가지 소식이 들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한 것은 아베사다에게 큰 충격이었지. 이런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한 가지 소식이 더 들려와. 바로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라는 소식이었어. 아베사다는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갔어. 그렇게 아베사다는 열흘 동안 아버지 옆에서 간호했고 불행 중 다행이랄까? 아버지의 임종은 옆에서 지킬 수 있었어. 아버지는 아베사다에게 설마 너에게 간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라고 말하셨다고 해. 아버지는 기뻤던 게 아닐까? 딸을 팔아버렸던 아버지지만 그건 딸이 반성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잖아. 아베사다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마지막엔 아버지에게 돌아간 게 아닐까? 이후에는 아베사다는 다시 게이샤로 돌아가 여러 남자들과 연인이 되고 헤어지길 반복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나고야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아베사다는 학교에 교장을 하고 있던 오미야 고로라는 남자와 만나게 돼. 오미야는 아베사다에게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라고 설득하지. 하지만 그러면서 오미야도 아베사다와 관계를 가지게 돼.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게 더 악질적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아마 선생으로서 모범적으로 살던 오미야는 아베사다의 삶을 보고선 쏙박되지 않은 자유라도 느낀 게 아닐까? 그리고 거기서 매력을 느낀 거라든지. 한편으로 오미야는 정치적 야욕도 있어 주변 시선을 신경 써서 그런지 아베사다와의 관계를 비밀로 숨겨두었어. 근데 오미야는 이렇게 관계를 숨기는 주제에 아베사다가 게이샤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 그래서 아베사다가 도쿄의 요시다야라는 장어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돼. 요시다야는 요리사가 몇 명이나 있는 큰 음식점이었어. 거기서 아베사다의 신분을 세탁하고 자기와 평범하게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인지 다나카 카요라는 가명을 아베사다에게 줘. 그렇게 아베사다는 다나카 카요로서 요시다야에서 일하게 되고 아베사다는 웃기게도 거기서 운명의 상대와 만나게 돼. 운명의 상대? 그 요시다야의 주인이었던 이시다 키치조였어. 키치조는 바람둥이의 기질을 가진 남자였는데 그 대신에 여자에게 한 번 반하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있는 남자였어. 여자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밤일도 잘하고 돈도 많고 여자에게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남자. 그리고 이렇게 목숨을 바치면서 웃을 수 있는 남자. 뭔가 이상한 느낌인데? 아무튼 키치조와 아베사다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된 거야? 아베사다는 앞서 말했듯
꽤나 미인이라고 말했지. 그래서 그런지 키치조와는 금방 친해졌어. 얼마 안가 가게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몰래 키스까지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지. 아베사다는 키치조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반했다고 해. 그리고 관계를 조금씩 스텝업해서 직접적으로 잠깐! 이거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 피할 수 있어? 그러길 바래야지. 아무튼 이 둘은 가게에서 몰래 만나지만 앞서 말했듯 요리사가 몇 명 있을 정도로 큰 가게였던 만큼 사람의 눈도 많았단 말이지. 그래서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어. 근데 문제는 이 키치조가 독신남이 아니었다는 거야. 뭐야? 불륜이었던 거야? 뭔가 더러운 의미로 굉장하네? 그렇지. 근데 키치조는 꽤나 아베사다에게 진심이었던 것 같아. 1923년 4월 23일 이 두 명은 사랑의 도피를 감행해. 뭐? 키치조는 유명한 가게의 주인이라며 책임감은 밥이랑 같이 말아먹은 거야? 반한 여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던 남자. 그게 이시다 키치조였던 거지. 큰 가게의 주인이면 꽤 명성도 있었을 테고 거기에 수입도 꽤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좋은 말로 포장하지 마. 그냥 쓰레기니까. 그렇긴 하지. 그 후로 아베사다와 키치조는 도쿄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생활했어. 수입 없이 돈만 쓰면서 말이야. 그래서 이 두 명은 일주일도 안 돼서 가지고 나온 돈을 전부 써버렸어. 이때 아베사다는 오미야를 만나서 오미야에게 돈을 빌려. 생각해보니 학교 교장도 있었네? 오미야는 아베사다가 사랑에 도피 중이란 걸 전혀 몰랐어. 아베사다가 이런 사정을 말했을 리가 없잖아? 반해버린 약점에 돈을 빌려준 오미야. 그리고 오미야에게 돈을 빌려 사랑의 도피를 지속하는 아베사다와 키치조. 이 두 명은 분위기에 취해서 그런지 서로를 더 열렬하게 사랑하게 돼. 사랑의 고난은 그 사랑을 더 크게 만들어버린다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그것 때문인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근데 아베사다의 사랑은 점점 커져서 집착? 아니, 광기가 돼버려. 아베사다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 키치조가 나 외에 그 누구와도 좋은 거 못하도록 아싸리 죽여버릴까? 아베사다의 이런 마음에 키치조는 이런 대답을 했어. 너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 둘 다 머릿속에 꽃등내가 있네? 그리고 이 두 명은 빌린 돈으로 5월 10일 만사키라는 여관에서 생활을 시작해. 당연히 여기서도 두 명은 관계를 가졌어. 그렇게 사랑이 커져 관계가 되자 아베사다는 키치조의 과거 여자들까지 부정하고 싶어졌어. 나 없을 때 집에서 아내랑 무슨 짓 했어? 여기서 키치조도 아베사다에 지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이상해졌나봐. 이 질문에 웃으면서 적당히 대답하며 흘려버리고 5월 16일 밤 이런 말까지 해. 목을 조르면서 하면 기분이 더 좋대. 이런 말을 들은 아베사다는 순진무구하게 웃으면서 키치조의 목을 끈으로 졸랐지. 그리고 그게 꽤 좋았나봐. 이거 영상 만들어도 돼? 나도 사실 좀 걱정이긴 해. 처음은 장난으로 약하게 조이다가 점점 진심이 되었는지 나중에는 키치조의 눈이 돌아가버릴 정도로 강하게 조르기도 했어. 키치조의 눈이 돌자 아베사다는 깜짝 놀라서 손을 허겁지겁 뗐지. 나는 알 수 없는 세계 같아. 알면 알아도 문제일 것 같네. 키치조의 목에는 끈으로 조른 상처가 생겼어. 키치조는 자기의 목의 상처를 보고 좀 그랬나봐. 거기에 이제 돈도 없어.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는지 키치조가 아베사다에게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해.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지 키치조는 아베사다에게 말했어. 이 말에 아베사다는 큰 충격을 받아. 왜냐면 키치조야 자기의 집이니까 요시다야에 돌아갈 수 있지만 아베사다는? 아베사다가 요시다야에 돌아갈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아베사다는 키치조가 돌아가버리고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껴.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관계에 빠져버린 아베사다는 1분 1초라도 키치조와 떨어진다니 그건 싫어! 라는 생각도 해버리지. 그렇게 5월 17일 밤 아베사다는 조용히 키치조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 아베사다는 키치조가 자식 때문이라도 아내와 헤어지고 사업을 포기할 거란 생각이 들지 않아 불안했어. 이 남자를 그 누구에게도 넘겨주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해야 나만의 남자로 할 수 있을까? 아베 사다의 시선을 느낀 키치조가 눈을 뜨고선 이런 말을 했어. 너 내가 잠들면 또 목 조르는 거 아니지? 아베 사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 키치조는 그럼 목을 조른 손은 절대로 떼지 마. 떼었을 때 상당히 괴로우니까. 라고 말하고 키치조는 다시 눈을 감았어. 진짜 미쳐서 이상한 말만 뱉는구나. 그 다음날 5월 18일 밤 자고 있는 키치조를 보고 아베 사다는 결심을 해. 키치조의 위에 올라타 키치조의 목을 끈으로 2번 감고 온 힘을 다해. 이때 아베 사다는 사랑에 취해버렸던 거지. 이렇게 온 힘을 다하자 결국 키치조는 이 세상을 떠나. 아니 진짜 끝까지 한 거야? 진짜 미친 이야기네? 아베 사다 입장에선 이렇게 키치조를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거지. 그리고선 아베 사다는 자기 자신도 끝을 맞이하려고 했어. 다만 아베 사다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 요시다야에서 일하도록 도와주어 자신이 키치조를 만날 수 있게 해준 사람, 키치조와 사랑의 도피에 자금을 지원해준 사람, 오미야 고로가 생각난 거지. 적어도 오미야 고로에겐 미안하단 말을 전하고 죽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아베 사다는 오미야 고로를 만나러 가기로 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베 사다는 키치조와 떨어지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아베 사다는 시카를 손에 쥐었어. 진짜 제멋대로네. 근데 시카는 왜? 그렇게 아베 사다는 키치조의 뭐랄까 남자의 증표랄까? 남자가 남자로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노란 딱지가 무서운데 적당히 이해했으니까 넘어가. 아베 사다는 시칼로 그것을 잘라버려. 뭐? 왜? 그리고 키치조의 피로 이불에 자신의 이름과 키치조의 이름을 따서 사다키치라는 글자를 적어 왼쪽 허벅지에도 사다키치를 적고 왼쪽 팔에는 시칼로 사다를 새겨넣지. 아베 사다는 키치조에게 키치조는 영원히 자신의 것이라는 흔적을 낸 거야. 그냥 끔찍해. 그렇게 밤이 지나고 낮이 오자 아베 사다는 키치조의 일부를 들고 여관을 나갔어. 여관에는 키치조는 아직 자고 있으니까 그냥 둬주세요 라고 전하고 말이지. 그리고 아베 사다는 오사카를 향해 가려 했어. 다만 이 사건이 너무 커져버렸어. 이 사건은 쇼와 11년대 3대 사건이라는 타이틀로 다른 사건들과 묶여서 아직까지 이야기되고 있어. 참고로 나머지 2개는 2월 26일 사건이라고 일본 청년 장교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제압당한 사건, 우에노 동물원에서 표범이 탈출했는데 이를 민간인 1명이 제압한 사건이었지. 아무튼 다시 아베 사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베 사다가 키치조를 죽이고선 이틀 뒤인 5월 20일 오후 4시 경찰은 아베 사다를 찾아 아베 사다가 지내고 있는 여관으로 돌격했어. 그리고 아베 사다는 아주 자연스럽게 경찰을 맞이했지. 아베 사다를 찾고 있는 거지요? 아베 사다는 바로 접니다. 라면서 순순히 체포당했어.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도 아베 사다는 이 일을 그렇게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이게 큰일이 아니라고? 체포 당시 사진을 보면 제압감은 전혀 찾을 수 없어. 심지어 체포한 경찰마저 웃고 있다니까? 개인적으로 아베 사다에게 이 사건은 자신과 이시다 키치조의 사랑의 결말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당당했던 거고. 다만 이 사랑의 결말이 법에는 어긋나는 걸 알고 있어서 경찰에게 당당히 잡힌 거지. 뭔가 알 것 같으면서 모르겠어. 그냥 나의 개소리니까. 개다르. 아무튼 이 사건은 처음 키치조가 발견됐을 때도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아베 사다가 잡혔을 때는 더 큰 파장을 일으켰어. 일본 전국에 아베 사다라는 이름이 각인되었으니까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걸 봐. 웃긴 건 당시 이 2명의 사랑을 부러워한 사람도 있었다고 해. 드라마에서 불륜 소재는 상당히 자주 등장하잖아? 꽤 자극적인 소재라서 그런지 말이야. 이 사건도 그냥 드라마 보는 식으로만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부러워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위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실락원이라는 소설까지 나왔어. 이 소설은 1997년 영화로 나오기도 했지.
그래도 결국 아베 사다와 키치조의 끝은 파멸이었잖아. 그게 부러워?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냥 보는 사람들에겐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겠지. 아베 사다와 이시다 키치조는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라는 분석도 있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불륜을 한 시점에서 둘이 얼마나 서로 사랑을 했든 사랑으로 평가받는 것 자체가 우습다고 느껴지더라. 두 명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키치조의 아내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나름 아베 사다를 사랑했던 오미야 고로도 무시당한 거잖아. 이런 이야기는 피해자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잖아. 아무튼 이렇게 잡힌 아베 사다는 6년형을 선고받았어. 그리고 아베 사다는 항소 같은 걸 하지 않고 조용히 복역했지. 이렇게 아베 사다는 1904년 출소해. 그러면서 경찰에게서는 가명 요시 마사토란 이름을 받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해. 전시 중 배급도 이 이름으로 받았다고 해. 전후에는 어떤 남자와 결혼을 생각하며 같이 동거를 하기도 했어. 키치조와 영원한 사랑은 자기가 버렸네? 그렇지? 그래도 아베 사다는 키치조를 전부 버리진 않았나봐. 아베 사다를 부러워하고 추앙하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지? 그래서 그런지 이 두 명의 불륜을 소재로 많은 작품들이 나왔어. 근데 1947년 7월에 나온 한 책에서 아베 사다는 거짓말쟁이로 키치조는 불쌍한 남자로 묘사하고 있었어. 이를 알게 된 아베 사다는 명예훼손이란 이유로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를 고소까지 했다니까? 이때 가명으로 본인을 숨기던 아베 사다는 동거인에게 자기가 아베 사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동거인과 결국 헤어지게 돼. 이 뒤로는 아베 사다는 결국 다시 게이샤와 풍속에 몸을 담아. 아무래도 유명해서 그런지 꽤나 잘 나갔었나봐. 어떤 가게에선 다른 종업원보다 급료를 3배나 더 받았다고 하니 뭐. 근데 길게 한 가게에서 머무르진 못했었나봐. 마치 아버지에게 팔렸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네? 그 뒤로 아베 사다는 모았던 돈으로 술집을 차리기도 했는데 종업원이 가게의 돈을 가지고 도망치면서 반년 만에 폐점하는 일도 있었지. 또 주먹밥 가게를 운영하기도 했어. 샤미센으로 음악을 제공하고 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게였나봐. 말이 주먹밥 가게지 그냥 술집이었던 거지. 이런 생활을 지속하던 중 아베 사다는 1974년 갑자기 사라져버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막을 내리지. 정말 영화 같은 인생이긴 했네. 참고로 이시다 키치조는 아무래도 한 짓이다 보니 이시다 집안에서 묘를 만들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아베 사다가 대신 키치조의 묘비를 세웠지. 이런 키치조의 묘에는 키치조의 기일에 매년 꽃이 배송되었다고 해.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없는 상태로. 그런데 1987년부터 그 꽃이 오지 않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매년 키치조에게 꽃을 보냈을 만한 사람은 아베 사다뿐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 이런 생각 때문에 꽃이 오지 않기 시작한 1987년 아베 사다가 향년 81세에 이 세상을 떠났다 라고 추측하고 있지. 마지막까지 드라마 같은 인생을 보여준 아베 사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하나의 전설로 취급하고 있어. 일본은 전설을 참 좋아하네. 어정쩡하게 불륜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버릴 각오 따윈 하지 않잖아? 근데 아베 사다나 키치조는 나름 목숨을 걸었다는 점에서 고평가받는 것 같아. 그래도 좀 굉장하다 싶으면 전설이란 말을 남발해서 붙이는 것 같긴 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할게. 여러분들은 이 아베 사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괜찮으시다면 수다르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르다르 수다르였습니다.